마켓 웨더입니다. 어제부터 오늘 오전까지도 한파 속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폭설이 쏟아졌는데요. 우리 시장에서도 연이틀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대왕고래 테마주인데요.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관련 종목들의 무더기 하한가가 나오기도 했었고, 오늘 정규장에서도 한국가스공사, 화성밸브, 한국석유, 흥구석유 등의 대왕고래 테마주들 두 자릿수대 급락, 거센 눈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동해 가스전 매장 가치가 삼성전자의 시총 5배에 달한다,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가 매정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야심차게 시작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인데요. 동해 심해가스 유망구조에 실제 석유나 가스가 묻혀있는 확인하는 첫 탐사 시추가 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받아들게 됐습니다. 어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석유공사에서 발표한 1차 시추 결과 이 가스 징후가 일부 있었음을 확인했지만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수준에는 많이 못 미친다는 걸 결과로 내놓았고요. 이에 따라 정부는 대왕고래 유망구조에서 사업성이 있는 양의 석유나 가스가 발견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 2차 시추부터는요, 다른 유망구조에 대한 탐사를 진행하고 다음 달에는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 유치 절차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시추가 7개 유망구조 중에서 석유가스가 가장 많이 매장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왕고래를 먼저 시춤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나머지 6개의 유망구조도 비슷할 거야, 이건 실패다라는 전망, 시추 등의 향후 사업 연속성이 흔들릴 거란 우려가 커지면서 관련주들의 눈발이 굉장히 거센 상태고요. 한켠에서는 또 이전 해외 사례를 봤을 때 첫 시추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변 지역을 다시 한번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반적인 테마와 업종별 날씨 보실 텐데요. 삼성전자가 직접 반도체 유리기판을 생산하기 위해서 복수의 소부장사들과 협력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유리기판 관련주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쾌청한 날씨가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방산주 전반도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현대로템은 어제 4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올해는 영업이익 1조 진입이 기대된다는 증권사의 분석까지 투심을 자극하면서 10%대 급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시스템, MNC 솔루션 같은 종목들 상승불 들어와 있고요. SOS랩, HL만도, 라이콤 등의 자율주행 전반도 오늘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전선과 전력 설비, 오늘은 다소 구름이 끼어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웨더 전해드렸습니다. 네,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데일리 핫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핫스탁은 이데일리 온 박정식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박정식 파트너님과 함께 이 봉합 수준 보이고 있는 시장 안에서 기회가 될 수 있는 이런 테마들과 이슈들 또 함께 포착해 볼 텐데요.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 기간 동안 거의 2달 넘은 것 같은데 어쨌건 여러분들과 함께 이슈를 살펴보면서 좋은 종목들을 좀 많이 제공해 드리려고 이제 노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날짜로 저는 이만 여기서 이제 물러나게 되니까요. 오늘도 제가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갈 거니까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잘 포착해서 좋은 수익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박정식 파트너님의 마지막 출연이신 만큼 더욱더 시청자분들께서 좀 기회가 될 수 있는 테마와 섹터도 확실하게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데요. 저희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서 데일리아 스탁 준비해 주신 이슈와 섹터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섹터는요. 유리기판입니다. 삼성전자가 직접 반도체 유리기판을 생산하기 위해서 복수의 소부장사들과 협력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유리기판 관련주들 연이틀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관련 종목들 점검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요. 반도체입니다. 오늘 전력 반도체부터 HBM, 온디바이스, AI 등 이 반도체 전반의 분위기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파트너님과 함께 어디에 조금 더 집중해 봐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요. 탄소 포집이고요. 오늘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이산화탄소 저장 활용법이 시행이 되게 되는데요. 탄소 포집 관련 산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해 주신 섹터와 테마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유리기판부터 볼 텐데 유리기판 관련주들은 워낙에 파트너님께서 데일리아 스탁 진행해 주시는 동안에 꾸준하게 좀 팔로우업 해주신 섹터이기도 하고요. 관련 종목들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 이어가주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의 분석도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유리기판 삼성전자 이슈로 인해서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올해 내내 이러한 이슈가 지금 불거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 여러분들이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좀 계속적으로 조금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고 일단 이제 이슈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반도체 유리기판을 생산하기 위해서 복수의 소재 부품 장비사들의 협력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 자체가 일단 삼성이 이제 유리기판에 이제 만약에 이제 주도권 그리고 기술 같은 것을 빠르게 이제 확보하면서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동안 좀 부진했던 이 파운드리 사업이 조금 잘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유리기판을 좀 선점하기 위해서 그리고 장비와 그리고 기술을 현재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개발이 완료하게 된다면 생산은 외주에 맡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리기판을 이제 생산할 수 있는 또는 이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 관련 업체들이 다시 한번 강력한 상승력을 현재 이제 보인 측면이 있고요. 자, 이렇게 일단 만약에 삼성전자가 이런 이제 유리기판 기술력을 만약에 확보하게 된다면 패키징에 활용되는 인터포저 기판을 유리로 먼저 대체할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유리기판이 이제 유리기판을 선점하게 되는 것이고 이 GPU 같은 이제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강화와 이 고성능 시스템 반도체를 원하는 원하는 이제 회사들의 거래처들의 위탁 주문을 현재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또 거기다가 이 고대역폭 메모리까지 한 번에 패키징하는 서비스도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파운드리 쪽이 이제 완벽하게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리기판을 선점하기 위해서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진출을 알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이제 유리기판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 기술 개발을 하겠다라고 나섰고 이미 이제 삼성전기가 그것을 이제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SK의 앱솔릭스가 올해부터 이제 소량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고요. 거기다가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올 하반기부터 시제품을 양산하겠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리기판이 이제 본격화되는 시기가 이제 내년부터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주가는 미리 움직이죠. 그래서 이제 올해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이 아주 강한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한다. 그리고 만약에 내년에
대량 양산을 시작한 후에 실적이 받쳐주게 된다면 유리기판은 대장격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력도 배터리처럼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들이 그 관련 종목들을 살펴볼 필요성이 존재할 것 같은데 일단은 필옵틱스 같은 경우가 좀 가장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이미 이제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11월하고 12월 달에 바닥권에서 한 16,000원, 15,000원, 17,000원 막 이런 가격 구간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이제 언급을 드렸던 측면이 있는데 어느덧 지금 43,000원대까지 무지막지하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지금도 신고가를 계속 지금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일정 가격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계속적으로 홀딩 관점 끌고 가 볼만 하고요. 익절 라인만 좀 정해드리면 될 것 같은데 익절 라인은 42,000원 정도 라인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000원이 만약에 무너진다면 일정 구간 또 이제 이 가파르게 올라왔던 이격을 좀 축소하러 내려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42,000원을 꼭 익절 라인으로 잡으면서 추가적인 수익을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이제 필옵틱스가 이 유리기판에 이제 구멍을 뚫는 장비를 만들잖아요. 이 똑같은 일을 이제 앞으로 할 기업이 캠트로닉스입니다. 그래서 캠트로닉스도 오늘 상승력이 어제부터 쭉쭉쭉 나왔고, 이미 이제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난 12월 달에 그리고 지난 1월 달에 가격권 17,000원 정도 가격권에서 여러 번 언급을 드렸던 거예요. 그죠? 16,000원, 17,000원 가격권에서 여러 번 언급을 드렸는데 오늘 고점으로 무려 28,000원이나 찍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잘 보시고 공략을 하신 분들은 지금 좋은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근데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내려오면 여러분들이 또 이제 재매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오게 된다면 22,700원 정도 부근, 대략 한 24,000원에서 22,700원 정도 구간에 만약에 아직 없으신 분들은 매수하게 된다면 또 다시 상승이 나오면서 좋은 결과를 또 만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캠트로닉스는 한번 잘 살펴보시고, 특히 이제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 3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 턴 어라운드가 되면서 2024년에 괜찮은 실적을 달성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실적이 2025년에도 이어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이제 이 동도금 처리 업체죠. 제가 이 필옵틱스를 맨 처음에 이제 언급을 드리고 이제 필옵틱스가 막 시세가 막 나오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언급하지 않으면서 후발로 언급드린 게 YC캠이었습니다. 자, YC캠 같은 경우에도 제가 14,000원 정도 구간에서 여러 번 아주 많이 언급을 드렸는데 어느덧 지금 이 친구도 1월 달 들어서 급등력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27,000원, 오늘 29,000원 정도 고점을 또 찍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뭐 수익을 조금 더 챙겨가는 전략으로 끌고 가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익절 라인을 좀 정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25,600원 라인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추가적인 상승력을 한번 바라봐 보시고, 혹여 이제 25,600원이 좀 무너지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2만 원 정도 구간까지 쭉 밀릴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때는 자금을 회수하시고 눌렸을 때 접근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좀 이득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YC캠 말고도 이제 이 구리를 이제 유리에 증착하는 그런 지금 파일럿 라인을 설치한 기업이 있죠. 바로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CNG 하이테크입니다. 그래서 1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파일럿 라인을 가동을 했기 때문에 이 기업도 제가 어제 개장에 유리기판 관련 이슈를 다루면서 120선을 강력하게 돌파하는 강력한 시세가 나올 것이다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진짜 어제 바로 오후장에 그냥 급등력이 나오면서 24%나 장중 상승력을 보였고, 오늘도 고점으로 16%나 더 상승력이 나오면서 어마어마한 고수익을 여러분들한테 챙겨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막 시세가 살아나는 격이기 때문에 아직 없으신 분들은 눌렸을 때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 눌렸을 때 가격이 12,500원 정도 가격 라인.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눌려주게 된다면 또 재차 반등력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분할로 점차적으로 모아가신다면 또 한 번 강력한 상승력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사 장비를 만들고 있는 업체들이 있죠.
그 업체들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HB 테크놀로지입니다. 근데 이제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그닥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좀 적자 기조가 좀 심합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HB 테크놀로지는 잘 언급을 안 드렸어요. 하지만 그래도 같이 좀 살펴보시면서 단기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공략을 할 필요성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시세적으로 흐름을 보면은 여기서 만약에 이제 눌리게 된다면 기술적 매수 자리는 2,500원짜리입니다. 그래서 2,500원 정도 자리에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고, 실적이 안 좋으니까 이제 손절 라인은 좀 잡고 대응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손절 라인은 2,350원 정도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하시고, 여기서 이제 시세가 한번 좀 강력하게 분출이 된다 싶으면 3,500원 정도 자리는 한번 터치를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HB 테크놀로지 말고도 검사 장비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 또 하나 있죠. 바로 야스입니다. 야스도 오늘 그래서 장중 상승력을 한 12% 정도 만들었는데 그대로 밀려버렸어요. 근데 이 친구는 꼭 이렇게 한번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측면이 좀 강해서 단기적으로 좀 치고 빠져나오는 전략이 좀 유리한데, 그래도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말고 조금 더 눌리면 한 7,900원 정도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매수 포지션이 가능할 것 같고요. 혹여 이제 7,900원 정도 자리에 잡았는데 7,750원 자리를 무너뜨리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시세가 빠르게 안 나오니까 바로 회수하시고, 그리고 이제 7,900원을 종가상 무너뜨리지 않는 선에서 재차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9,000원 정도 자리는 또 한 번 터치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시세로 대응을 하시면 될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게 갑자기 이제 강력한 상승력을 만들고 있는 램 테크놀로지, 한마디로 유리기판 식가격을 만들고 있는 업체죠. 그래서 이 종목도 어제부터 강력한 상승력을 만들면서 오늘 장중 또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오는 그런 상황인데, 시세가 죽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눌리면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매수 가격은 대략 한 4,550원 정도, 4,550원에서 4,250원 정도 선까지 여러분들이 분할로 한번 접근을 해보신다면 눌렸다가 재차 상승력이 나타나는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이 종목도 좀 지켜보고 계시다가 눌리면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SKC를 안 볼 수가 없겠죠. 근데 SKC 같은 경우 지금 지지를 잘 받았어요. 내려오면 제가 이 기준선 가격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좀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눌리게 된다면 이 기준선 부근인 14만 원 자리에서 한번 접근을 해봐라 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진짜 그 가격 정확하게 저가로 얼마 찍었죠? 그죠? 13만 9천 원 찍고 바로 올라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15만 5천 원 자리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추가적인 상승력을 바라보십니다. 근데 이 자리가 깨지면 이대로 시세가 막 양봉으로 쭉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지지부진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보유하신 분들은 대략 한 15만 5천 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추가적인 상승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15만 5천 원짜리가 혹여라도 깨지면 기다렸다가 14만 원 정도 부근에서 또 다시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기술적으로 이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은 대응하시면 좋을 걸로 판단이 되고, 한 종목이 더 있었네요. 자, 아바코라는 종목. 자, 아바코라는 종목도 지금 유리기판 관련 지금 장비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조만간 긍정적인 어떤 수주 실적이 나올 것 같은데, 실적이 나쁘지 않아요. 아바코 같은 경우에는 흑자 기조를 지금 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후발로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아바코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잘 관심을 가져보시고, 아직 이제 바닥권이기 때문에 이제 막 시세가 살아나는 격이기 때문에 손절이 필요 없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4,200원에서 대략 한 13,500원 정도 자리 선에서 그냥 분할로 느긋하게 모아놓고 기다리시면 시세가 최소한 17,000원 정도 자리까지 분출하는 시기가 한 번 올 겁니다. 그때 한번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매도 관점제 취하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17,000원 자리를 이제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제 이전 이제 2023년 7월 고점인 23,000원 구간도 또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17,000원 저항 여력 체크하시고 조금 더 홀딩할지 단기적으로 매도하고 눌렸을 때 재매수할지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반기까지 유리기판 관련주들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또 종목에 대한 힌트 가득 챙겨주셨습니다. 파트너님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유리기판 시장 진출 소식에 이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연이틀 강세를 띠는 건데 정작 삼성전자는요. 어제 같은 경우 이제 2%대 강세 마감하긴 했습니다만 오늘 또 주가 움직임 없거든요. 네. 삼성전자에 대한 대응 전략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삼성전자. 네. 네. 삼성전자는 시장이 움직여야 됩니다. 네. 네. 시가총액이 크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개별주로 바라보시면 안 되죠. 그래서 시장이 움직여줘야 그나마 조금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근데 현재 우리 시장은 바닥권에서 박스권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솔직히 삼성전자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삼성전자 언제 움직이나요? 저한테 이제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코스피가 2,600선을 돌파하면서 올라가면 그때 삼성전자가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지금 대략 한 2,550선에서 2,400선 사이에 등락을 거듭하는 이 시기에서는 삼성전자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미 이제 삼성전자 악재는 다 나온 것 같아요. 뭐 이제 뭐 메모리의 어떤 잘못된 설계부터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실적 부진부터 뭐 다 나올 거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미 지금 HBM3 8단은 이제 엔비디아의 승인을 받았고 이제 파운드리도 이제 유리기판 쪽으로 좀 잘 되고 그리고 이제 공정 수율도 좀 끌어올린다면 이제 천천히 회복할 일들만 남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여기서 주가는 더 빠지지 않겠죠. 그래서 5만 원 정도 선에서 그러니까 5만 원, 4만 9천 원에서 5만 8천 원 정도 사이 그 구간에서 좀 등락을 거듭하다가 우리 코스피가 2,600선을 뚫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삼성전자가 한 6, 7만 원 정도 선까지는 빠르게 올라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언급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코스피 시장 흐름을 보시면서 삼성전자가 움직일 수 있는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 역시나 좀 약세를 띠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톱이 약세 띠는 대신에 또 소부장 쪽으로의 시세 연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좀 큰 틀에서 이제 반도체에 대한 질문 좀 드려볼 텐데 오늘 뭐 전력 반도체, 온디바이스, AI, HBM까지 좀 분위기가 괜찮은 편이거든요, 파트너님. 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갑자기 이제 반도체가 오전장부터 나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유리기판은 좀 시초에 떴다가 주저앉고 반도체가 이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네네. 그 다음 이슈로 바로 이제 반도체를 딱 선정을 해놨는데 네. 하필 제가 1시에 출연하기 전에 벌써 이제 움직여버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원래는 제가 저점에 이제부터 갈 거라고 여러분들 빨리 사세요라고 막 이렇게 강력하게 언급하고 싶었는데 이미 제가 지금 좋다고 생각하는 종목들이 지금 벌써 점심 한 11시 정도부터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와버렸어요. 그래도 좀 네. 기회가 될 수 있는 종목 있으실까요? 있죠. 그래서 네. 이제 반도체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미 저번에 제가 시장 강력하게 좀 눌렸을 때, 그렇죠. 관세 우려로 인해서 좀 많이 눌렸을 때 여러분들한테 눌린 반도체 종목들 다 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때 샀으면 지금 엄청난 수익입니다. 그죠? 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 왜냐하면 좀 다양한 좀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삼성전자가 악재가 다 쏟아졌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나올 건 이제 호재밖에 없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악재가 이제 끝났고 이제 유리기판으로 인해서 다시금 또 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금 반도체 쪽에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준 것 같고요. 그래서 유리기판에 잠깐 수급이 붙었다가 반도체로 지금 옮겨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정치권 이슈도 또 살짝 또 존재합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이 이 반도체 특별법에 이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포함시키지 않고 이 특별 연장 근로에 관한 고용노동부 장관고시를 개정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 이러면서 아무래도 좀 근무 시간을 어떻게든 좀 늘려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 거기다가 이런 이제 반도체 특별법 통과를 당론으로 이제 결정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금 긍정적으로 이 반도체 특별법을 좀 밀어주는 그런 분위기가 현재 살짝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민주당 독단으로 막 지금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국민의힘에서 살짝 반대를 하면서 뭐 조금 약간 트러블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이제 오늘 17일 날 이 산업통상자원 특
특허 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과 에너지 3법을 심사한다고 이제 밝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요 전까지는 좀 긍정적인 반도체 모멘텀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삼성전자가 뭐 안 좋다 하고는 있지만 반도체 실적을 보면은 대략 지금 2024년 지금 매출을 보면 한 665억 달러를 지금 기록을 하면서 96조 4천억 원 정도를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텔보다 반도체 쪽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다시 1위를 되찾은 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일단 지금 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지난 이제 그 반도체 이제 수출 통계를 보면은 흑자를 조금 잘 냈는데 지난 4분기에 이 반도체 때문에 좀 흑자를 좀 잘 기록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관련 쪽이 다시금 또 부각받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는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리겠지만 다른 이제 소부장 한마디로 좀 장비 쪽 또는 이제 이런 이제 패키징이나 이런 이제 부장 쪽 여러분들이 이쪽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보시면은 가장 먼저 볼 게 테스라는 종목 오늘 좀 눈에 띄었어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이틀 연속 상승력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장비를 만들고 있는데 전공정 장비, 방막 증착 장비를 이제 주력으로 만들고 있는 업체인데 이제 실적이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지 지난 이틀 전부터 강력한 수급이 몰리면서 바닥권을 본격적으로 탈출하는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번에 좀 조정을 받았을 때, 저번에 조금 이제 시장이 이제 확 눌렸을 때 요 요즘 기준선 정도 자리 대략 한 17,000원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을 때 이때 그냥 여러분들이 덥석 물었어야 되는데 지금 타이밍이 살짝 늦기는 했지만 그래도 지금 흐름을 보아 지금 양봉 2개가 나왔잖아요. 양봉 2개가 나오는데 마지막 양봉이 거래량이 실렸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21,200원 정도 자리에서부터 19,600원 정도 자리까지만 모아가신다면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나면서 24,000원을 돌파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라는 종목, 이제 막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니까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주구장창 언급을 드렸던 이제 두산 테스나, 그죠? 제가 언제 언급드렸냐, 29,000원대 이제 언급을 드렸죠. 이 120선을 돌파할랑 말랑 할 때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 돌파는 했습니다. 돌파는 했는데 재차 내려왔어요. 그때 이제 재차 내려왔을 때 또 언급을 드렸죠. 120선 밑으로 내려오면은 이거는 다시 재매수 각이다. 근데 진짜 어떻게 됐어요? 정확하게 60선 자리 터치하면 제가 사라고 했는데 60선 자리 터치하고 다시 재차 상승력이 나타나면서 120선 자리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났죠. 이런 흐름이 나타난다는 건 어디를 돌파한다는 거예요? 이전 고점 33,000원 자리를 돌파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산 테스나도 이것도 살짝 조정을 받으면 38,000원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도체 안에서는 테스와 두산 테스나 최선호주로 좀 꼽아주셨습니다.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고요. 마지막 이제 탄소 포집 저희 간략하게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파터님, 탄소 포집과 관련해서 어떤 이슈 좀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탄소 포집이 이제 갑자기 오늘 좀 시초에 특히 이제 캠트러스라는 종목이 좀 강한 흐름을 보이길래 네.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국내에 좀 긍정적인 이슈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이 탄소 중립 실현 핵심 기술로 평가되는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저장 활용, 이 CCUS 관련 국내법이 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2021년에 생산이 종료된 동해가스전을 이산화탄소 저장 시설로 정부가 이제 전환을 해서 2030년부터 이곳에 연간 120만 톤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수송에 전환하는 이 동해가스전 활용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실증 사업에 착수하겠다라고 언급을 해서 이 관련 기술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오늘 좀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지금 추이는 전 세계적으로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선 쪽도 조금 긍정적으로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트럼프 2기 정부 들어서 탄소세 도입 가능성까지 현재 이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섹터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제 그 관련 기술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이제 대표적인 기업 중에 이제 캠트러스라는 종목이 가장
좀 잘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안타깝게도 오늘 조금 많이 상승력이 한 24%까지 나왔다가 다시 그냥 그대로 주저앉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따라잡기보다는 조금 더 눌렸을 때 한 4,740원, 50원 정도 부근에서부터 그 밑으로 모아가신다면 또 한 번의 상승력을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상태로 만약에 잘 매수가 돼서 재차 올라간다면 1차적으로 5,800원, 2차적으로 6,800원 정도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캠트럭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다른 것으로 이제 전환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이 CCU 기술을 현재 개발 중에 있다. 그다음에 이 탄소 포집을 적용할 수 있는 기체 분리막 모듈을 만들고 있는 에어레인이라는 종목도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이제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면 제가 이제 또 올려놓을 테니까 밴드를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탄소 포집까지 오늘 데일리 아스탁 3가지 테마 짚어주셨고요. 파트너님 그동안 이제 데일리 아스탁 안에서 중요한 투자 전략들 굉장히 많이 세워주셨잖아요. 이제 파트너님 출연 안 하시면 아쉬워하시는 시청자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교육방 소개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밴드를 통해서 제가 다양한 정보를 계속적으로 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에서 이렇게 지금 제가 많은 정보를 이제 제공해 드렸는데 이게 좀 아쉬운 분들은 이제 밴드를 통해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올려드리는 글을 보신다면 지금과 같은 또 좋은 정보를 또 여러분들이 받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밴드에 꼭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깊이 있고 다양한 조언들 함께 나눠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온 박정식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 1313 챌린지 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기업들 실적이 좀 나와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X 인터내셔널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광물 자원 개발주로도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종목이었는데 4분기 영업이익이 942억 원, 전년 대비해서 20% 증가한 수치 기록했고요. 그리고 지난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4,892억 원, 전년 대비해서 13% 상승한 수치를 달성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시스템이요. 오늘 방산주 분위기 상당히 좋은데 또 호실적 기록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 291억 원, 전년 대비해서 60.3% 증가한 수치 달성을 했고, 그리고 지난해 영업이익도 보시면요. 2,193억 원, 전년 대비해서 78.9% 좀 상승한 수치를 달성했다라는 점까지 저희 전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또 1313 챌린지 저희 보너스 2주차가 좀 마무리가 되는 날인데 또 답답한 푸트에 한 줄기 빛이 되어드릴 수 있을지 저희 종목 현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챌린지 2주차 오늘 마무리가 되는 날입니다. 일단 종목들 점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J중공업과 CMS 같은 경우 저희 첫 종목으로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이미 이번 주에 익절 처리가 된 종목들입니다. 두 자릿수대 성공률 기록하고 저희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미포는요. 작년 4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개선 속도가 더디다는 증권사 리포트가 오늘 나왔는데요. 조정받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파트너님의 대응 전략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HCL 만도 같은 경우 같은 날 공략을 해주셨는데 3.51%의 성공률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광 같은 경우 또 약세 띄고 있습니다. 역시나 또 파트너님의 진단 받아봐야겠고요. 저희 같은 날 공략해주신 태성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리기판 상승세 속에서 16%대 성공률로 챌린지 2주차에 좀 힘을 실어준 종목이고요. 자율주행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MC넥스 1.94%, STI 같은 경우 5.53%의 성공률 달성하면서 기분 좋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챌린지 안에서 가장 빛나는 종목입니다. SOS랩이요. 28.28%의 성공률 달성하면서 저희 챌린지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1313 챌린지 함께 공략하셨던 시청자분들이시라면 포트 굉장히 든든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 대한전선 약보합 수준의 성공률, HD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 5.12%의 성공률로 어제 편입해 주신 종목이었고요. 하루 만에 성공률 5%대 달성하면서 저희 챌린지 2주차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챌린지 이번 주에 12가지 종목 총 편입을 해드렸었고 저희 성공률이요. 네. 두 자릿수대 성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70%가 넘는 성공률 달성을 하면서 오늘 좀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요. 저희 2주차 일단 누적 수익률, 성공률 잘 쌓아주신 이용철 파트너님 모셔보고 종목에 대한 리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종목 리뷰 본격적으로 받아보기 전에 성공 소감부터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완전 시원한 성공률 보여주셨거든요. 네, 여러분들께 70%가 넘어가는 이런 성공률은 제가 처음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린 것 같아요. 기존에 67% 정도 되는데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께서 제가 앞서서 한번 50%대에 대한 성공률을 한번 보여드린 적은 있었는데 이렇게 60%가 넘어가는 성공률은 여러분들께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한 주만의 성공률뿐만 아니라 제가 앞서서 12월 12일 날 여러분들께 함께하는 방송, 생방송에서 공략해드렸던 필옵틱스가 상승률이 189%대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런 한 주간의 종합적인 상승률뿐만 아니라 종목별로 1차 목표가에 이어서 2차, 3차 목표가까지 계속해서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짚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 이후에 내가 추가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 잡기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에 참고해 보시면 제가 다 앞선 1주차부터 10주차, 보너스 1주차, 2주차까지도 모두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함께하는 QR 참고하셔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상승률 함께 쌓아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성공률 좀 정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대가 아니라 78.35%의 성공률 달성하면서 마무리하게 됐고요. 이번 주에 성공률 차근차근 정말 잘 쌓아가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결론적으로 2주차 보너스 챌린지 축배를 들면서 저희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저희 챌린지 안에 종목들 빠르게 좀 리뷰 도와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께 모든 종목들을 다 리뷰해드리면 좋겠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최근 종목들 위주로 한번 여러분들께 리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앞서서 여러분들께 함께 공략한 종목들은 제가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에서 자세하게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볼 종목은 STI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STI의 경우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공략을 해드린 이후에 추가적인 급등은 바로 나오진 않았어요. 다만 이 STI의 경우에는 2025년도 2월 4일 날 저가를 확인한 이후에 저점을 올리는 견조로운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거래량만 좀 더 강하게 유입됐을 때 60만 주에서 70만 주 정도 되는 거래량만 유입이 됐을 때에는 추가적인 급등까지 기대해 보면서
리뷰 1313 챌린지 안에서는 끝마치겠지만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에서는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인 SOS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OS랩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해드린 이틀 만에 무려 오늘 장중에 28.48%대까지 급등을 했죠. 제가 무료 교육방에서 1차 목표가 이어서 2차 목표가, 3차 목표가까지 공략해드리면서 이렇게 분할 매도 관점을 통해서 수익권대 상승하는 흐름들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제가 기준을 잡아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까지 오늘 모두 다 달성을 했거든요. 따라 3차 목표가는 2만 원까지 상향을 시키면서 이 종목은 장기 포트로 편입을 시키도록 하고요. 편출되는 종목은 이 종목 말고 이제 HD 현대마린솔루션 이 종목을 편출을 하고 SOS랩을 편입을 시켜서 장기 포트로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은 대한전선입니다. 이 대한전선의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3.46%대까지 하락을 했지만 중요한 건 제가 여러분들께 12,500원 라인대에서는 강력한 하방 경직성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만큼 오늘 밑꼬리를 달고 현재 약보합권대까지 회복한 모습이죠. 따라서 추가 상승 랠리까지, 견조로운 상승 랠리까지 기대해 보면서 거래량이 한 이제 1,200만 주 정도 2025년도 1월 16일 날 거래량만 동반됐을 때에는 추가 전 고점을 충분히 상회할 수 있는 슈팅까지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요. 이 종목도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HD 현대건설 기계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전 고점 돌파를 실패했습니다. 물론 이 전 고점까지 상승에 성공을 하면서 오늘 4.23%가 상승을 했죠. 다만 거래량이 다소 아쉬운 관계로 전 고점 돌파하지 못했지만 상승 모멘텀이 충분한 관계로 이 고점들 충분히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따라서 전 고점 돌파한 이후에 추가 상승 랠리까지 기대해 보면서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에서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일주일 만에 이렇게 78%대 성공률 낸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기쁜 마음으로 오늘 함께 하셨던 분들은 리뷰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파트너님 뭐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이런 이야기 해주시는데 등대 안에서 이제 가격 전략보다 자세히 세워주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내가 1차 목표가 이후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2차 목표가와 3차 목표가 등 중간중간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 알려드립니다. 무조건적으로 2차 목표가, 3차 목표가가 있는 게 아니고요. 1차 목표가 이후에 전량 정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세한 디테일한 대응 방안 같은 경우에는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참고해 보시면서 함께 대응 방안 전략들 잡아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1주차 챌린지에 이어서 2주차도 저희 성공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3주차에 좀 포문을 열어줄 두 가지 종목 오늘도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두 가지 종목 바로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오픈에지 테크놀로지와 두 번째는 HMM입니다. 이 두 종목을 통해서 이 3주차의 포문을 열게 될 텐데요. 가장 먼저 오픈에지 테크놀로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픈에지 테크놀로지는 TSMC와 삼성 파운드리의 SoC 제조를 위탁한 팹리스 고객들에 대해서 반도체 IP를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딥시크 파동이 이어졌었죠. 비용 고효율을 통한 이 AI 방향성 자체가 이제는 조금 더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AI 칩, 저전력에 대한 AI 칩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관계로 이 종목이 특히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종목은 22년도와 23년도에 중국 소재 반도체 업체와 반도체 설계 자산, IP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중국 현지에 공급 계약을 이어졌던 이런 이력들이 부각을 받아주면서 앞으로 이 딥시크가 물론 지금 현재 각국에서 딥시크에 대한 사용 제한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전력 AI 칩에 대한 수요는 지속해서 확장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 종목은 상승 모멘텀, 강한 상승 모멘텀이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흐름 보시면 엣지 디바이스용 반도체와 관련해서 국내 정책 흐름에서 IP 수요가 계속해서 증대가 되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뭐 TSMC와 삼성 파운드리의 SoC 제조를 위탁한 이제 팹리스트 고객들에게 IP를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종목 국내 정책적인 수혜까지 가져갈 수 있고요. 마지막 CXL 시장의 확대에 따른 IP 라이센스 관련해서 매출이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주다 보니까 좀 안정성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안정성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집중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이 재무 비율 말씀을 드렸죠. 이 재무 비율 중에서 유동 비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1년 동안 안에 갚아야 하는 부채 대비해서 1년 동안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비율로 산정한 값인데 이게 150%, 200%만 넘어가도 정말 훌륭한 기업인데 무려 이 종목은 400%가 넘어가는 상황이죠. 유보율 동안 2,600%가 넘어가기 때문에 중소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성까지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바로 차트 보면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자, 2024년도 12월 11일부터 강력한 상승 랠리가 이어진 흐름이죠. 이 상승 추세 안에서 지금 견조로운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다만 아직까지 고점 돌파를 하지 못했어요. 오늘 장중에 6%대까지 상승을 했지만 거래량이 사실 좀 아쉽습니다. 90만 주에서 100만 주 정도 되는 거래량이 동반이 됐을 때에는 이 전고점 돌파까지도 가능하지만 현재는 한 30만 주에서 40만 주 정도로 제한된 거래량을 보이고 있죠. 따라서 현재 이미 상승 추세 안에 위치한 상황에서 거래량만 동반된다면 충분히 급등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하단에 MACD 오실레이터 보시면 이 문봉 막대 그래프가 서서히 줄어드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상승 추세 안에서 단기간의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파동이 이어가는 흐름을 나타낸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승 추세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이 종목 가격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전 고점까지 보수적으로 잡아드렸을 때 전 고점 16,480원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14,000원 기준 잡고 1313 챌린지의 포트에 편입시켜서 다음 주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다음 종목 만나봐야 될 텐데요. 바로 다음 종목은 HMM입니다. 이 HMM의 경우에는 컨테이너 운임 강세와 환율, 고환율에 따른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이죠. 그로 인해서 올해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도 11월 국내 첫 LNG 추진 컨테이너 2척을 도입을 했을 만큼 앞으로에 대한 2024년도 이후에 2025년도 올해부터 본격적인 실적에 대한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운임 강세가 지속이 되면서 이 공급 변수까지도 우호적으로 작용함에 따라서 올 상반기에는 실적이 대폭 개선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종목 차트 보면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자, 2024년도 11월 저점을 확인한 이후에 이렇게 강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항상 여러분들께서 종목들을 공략하셨을 때 이 상승 추세 안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하셔야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현재 단기간 조정 이후에 오늘 장중 1.34%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눌림목 이후에 반등의 초입에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종목 시간 관계상 가격 전략 바로 잡아드리면 1차 목표가 19,900원, 전 고점 부근까지 19,930원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17,500원 기준 잡고 1313 챌린지의 포트에 편입시켜서 다음 주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HMM 두 가지 종목 3주차 첫 번째 종목으로 편입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흐름 잘 체크해 드릴 거고요. 오늘도 파트너님 구체적인 조언들 종목에 대해서 많이 해주셨는데 함께하는 등대 안에서는 좀 시청자분들께서 궁금증 해소하실 수 있거나 또 좋은 종목들 더 추가적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현대 로템을 따로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을 짚어드렸고요. 오늘 굉장히 호실적까지 발표가 되면서 전고점 돌파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 랠리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자, 12월 12일 날 필옵틱스를 여러분들께 생방송에서 공개해드리고 2달 만에 189% 그리고 SOS랩을 공개해드린 지 이틀 만에 28%가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5시 5분에 무료 교육방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 무료 교육방에서 2달 만에 189% 올라간 필옵틱스, 2일 만에
28%가 상승한 SOS랩에 이어서 후속 종목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공개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참고해 보셔서 이런 전략들을 함께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종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뿐 아니라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우은 이용철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저희 마켓나우 3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